반갑습니다. 허칩입니다. 한 주 정도 쉬었더니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보스톡의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코만디르스키라는 시계 K35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정식 모델 넘버는 350751이죠. 보스톡 시계에 대한 설명은 이전 리뷰인 MPBR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계를 러시아 판매처에서 직구를 했는데 4,949루블, 한화로 약 7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죠. 이베이나 타 판매처보다 러시아 직구가 더 저렴한 듯 하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톡 시계하면 대표 모델 두 개를 꼽을 만한데 그게 바로 MPBR와 이 코만디르스키이죠. MPBR가 다이버 워치라면 코만디르스키는 밀리터리 워치에 가깝습니다. 이름도 영어로 커맨딩이란 뜻으로 군용 시계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구소련 시절부터 시작된 역사를 지닌 시계로 80년대 구형 모델도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동할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젤부터 다이얼 디자인까지 엄청나게 다양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길 가다가 똑같은 보스톡 시계 찬 사람 만날 확률은 희박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러시아 시계가 과연 쓸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1mm, 러그트러그는 48mm, 두께는 15mm이죠. 밴드는 패브릭 재질의 나토 밴드이며 폭은 22mm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 글라스이며 무브먼트는 러시아산 보스톡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죠. 특징으로는 데이트 창과 양방향 베젤, 플로피 크라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이 시계의 디자인은 우수한 편입니다. 클래식 모델들의 베젤이 유니크하다 못해 요상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이 시계의 베젤은 톱니 모양으로 나름 평범한 축에 속하죠. 보스톡 시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커스텀이 용이해서 베젤도 취향에 맞게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죠. 표면 마감이 거칠지 않고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베젤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12시 역삼각형과 5분 주기 아라빅 표기 그리고 눈금들이 들어가 있네요. 측면의 엣지가 톱니 모양이라서 로테이팅이 수월한데 양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단 클릭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면 되죠.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인데 베젤 위로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는 취약하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안쪽의 다이얼은 블랙 바탕의 외곽에 눈금과 C 단위의 야광 포인트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있으며 12시 부분만 레드 컬러의 별 모양 심벌이 표기되어 있죠. 더 안쪽으로 작게 24시간 아라빅 표기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코만디르스키 로고, 하단에 31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있으며 중앙에 시분초 3개의 핸즈가 위치하죠. 초핸즈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야광은 시분초 핸즈와 인덱스 포인트, 베젤의 역삼각형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평범한 수준인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아라빅 인덱스 혹은 베젤의 나머지 표기들의 야광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께가 15mm로 두꺼운 편인데 도면 글라스와 튀어나온 케이스백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용두는 스크루다운 방식이며 보스톡 시계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플로피 크라운입니다. 일반 용두와 다르게 덜렁거리는 게 특징이죠. 용두를 풀고 1단에서는 시분 조절,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운 방식인데 와인딩을 하려면 잠근 후에 다시 풀어서 돌려줘야 수월하죠. 그리고 오토 데이트 기능이 없다 보니까 날짜 창을 변환하려면 시간 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인데 약간의 꼼수를 쓴다면은 날짜가 전환되는 12시를 기점으로 시핸즈를 플러스 마이너스 4시간 정도로 왔다 갔다를 반복해줘야 하죠. 예를 들어서 12시를 넘겨서 날짜가 바뀌면 오전 4시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오후 8시 정도까지 돌아가고 다시 정방향으로 12시를 넘기면 날짜 창이 바뀝니다. 이게 날짜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귀찮아서 그냥 날짜는 무시하고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밴드를 살펴보죠. 블랙에 나토 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시계의 디자인과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단 길이가 좀 긴 편이라서 끝자락을 접어줘야 하죠. 손목이 얇은 분들은 좀 짧은 밴드로 교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토 외에 다른 밴드도 교체가 가능하죠. 저는 가지고 있던 그레이 컬러의 가죽 밴드를 장착해봤는데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러그와 스프링바의 틈이 좁아가지고 줄질이
재질이 좀 뻑뻑하지만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면 역시 보스톡 시계의 특징인 케이스백 잠금 링이 보입니다. 일반 스크루백과 다르게 링을 돌려서 풀어줘야 케이스백이 오픈되는 방식이죠. 케이스백의 중앙에는 보스톡 로고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고 외곽으로 모델명 방수 표기가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보스톡사의 2416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31석의 19800 진동수, 1호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60초 사이에 들어오며 파워 리저브는 31시간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이 시계가 한 30초에서 40초 사이 정도 나오네요. 1호차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티쇼크 기능과 셀프 와인딩, 매뉴얼 와인딩 다 이루어지죠. 이 러시아산 무브먼트의 성능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견고함과 지속성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차 없는 정교한 오토매틱 시계를 찾는 분들은 포기하셔야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와 무게감이 적당한 편이며 착용감도 좋네요. 디자인도 밀리터리 워치로서 우수한 편입니다. 베젤이 유니크하고 스틸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남성적인 느낌을 주죠. 전체적인 인상만 보면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꽤 균형감이 잡힌 디자인을 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매치가 가능해 보이죠. 제가 이 시계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이 시계를 안 사도 된다, 고려해 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10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손꼽을 만한 가성비 밀리터리 오토매틱 시계라고 할 수 있죠. 7만원대로 저렴한 가격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지녔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역사성까지 지니고 있는 러시안 워치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호불호가 갈리는 투박한 디자인과 오토데이트의 부재로 불편한 날짜 조정, 그리고 클릭감 없는 베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스톡의 제품들이 유럽의 전통적인 시계 범주에서 살짝 비껴나갔다는 점은 사람들마다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시계까지 총 3개의 보스톡 제품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수집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죠. 가격 부담이 적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중국산 가성비 시계 말고도 이런 러시아 시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브랜드 바로 빅토리녹스의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빅토리녹스 하면은 스위스 포켓 나이프를 비롯해 각종 아웃도어 밀리터리 용품들을 생산하는 유명 브랜드입니다. 시계도 꽤 유명하죠. 다이브 마스터나 이녹스, 나이트 비전 같은 가성비 좋은 유명 모델들도 제 채널 소개 기준에서는 살짝 비싼 편이긴 하네요. 오늘 소개하려는 24151 모델은 밀리터리 스타일로 나온 저렴한 쿼츠 시계이죠. 이 시계가 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컬러마다 가격차가 좀 있죠. 일반적으로 $100 정도인데 리뷰하는 그레이 모델은 이베이에서 $59.98에 구입을 했습니다. 리테일가가 $230에서 한 $300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베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배송비는 별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과연 이런 유명 메이커에서 저가형으로 나온 모델의 품질이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죠. 알리의 중국산 저가 시계들에 익숙해지면 가끔씩 브랜드의 가치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과연 이 시계가 나름 저렴한 가격에도 사볼 만한 제품일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레진 플라스틱 재질의 직경은 40mm, 러그 트러그는 48mm, 두께는 9.5mm이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의 나토 스트랩이며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미네랄이며 무브먼트는 스위스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특징으로는 데이트 창이 존재하는 단순한 구조의 제품입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죠. 시계를 처음 받아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만듦새가
좋다는 겁니다. 케이스의 마감이나 밴드의 퀄리티부터 작동까지 결함이 없이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확실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들은 생산품에 대해 퀄리티 체크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매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불량품을 받을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부드러운 무광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라서 언뜻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독특하게 베젤은 크롬 컬러의 알루미늄 재질로 처리를 해서 고급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젤과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의 사이에는 실버 컬러의 링이 있어서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단 베젤의 재질 특성상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세로계열 패턴이 들어간 실버 컬러의 판이 인상적이네요. 바와 아라빅이 뚫린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이 인덱스 안쪽으로는 24시간계 표기가 아주 작게 보이네요. 그리고 12시 방향에는 빅토리녹스 로고가 위치하며 4시 방향에 데이트 창이 있고 6시 하단에는 작게 스위스 메이드라는 표기가 되어 있죠. 센터에는 10분초 3개의 핸즈가 위치하며 야광은 10분 핸즈에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쉬운 부분은 이 야광인데 인덱스 부분에도 같이 처리를 해줬으면 밀리터리 워치로서 딱이지 않았을까 싶었죠.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9.5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가볍고 얇아서인지 손목에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편안함을 보여주죠. 용두가 무광의 스틸 재질이며 측면에 빅토리녹스 심벌이 양각 처리되어 있네요. 푸시풀 방식이며 2단을 뽑았을 때는 시분 조절이 가능하며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그레이 컬러의 나토 밴드로 나일론 직물감이 촘촘해 보이네요. 빅토리녹스 모델 전용이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후면에 로고 처리도 되어 있고 길이도 적당하죠. 밴드의 폭이 20mm이며 유광의 스틸 버클과 밴드 루프가 눈에 띕니다. 보통 나토 밴드 시계들을 사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착용할 때마다 끝을 접어줘야 하는 귀찮은 점이 있었는데 이 시계는 그런 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밴드 루프 하나가 고정되지 않는 형태라서 손목둘레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죠. 사실 별거는 아닌데 전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평가를 할 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케이스의 컬러가 미디움 그레이 컬러에 가깝다면 밴드는 웜 그레이 계열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컬러 매치가 잘 이루어지는 편인데 밴드를 만약에 오래 사용할 경우에 물이 빠진다거나 변색이 될 수가 있어서 케이스 컬러와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다른 컬러 모델보다는 싸게 파는 이유가 이 컬러에 대한 호불호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의 케이스는 스크루백 오픈 방식입니다. 케이스백에는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 로고와 재질, 스위스 메이드, 방수 표기가 되어 있죠. 오픈을 해보면 스위스 론다 500 시리즈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메이드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쿼츠이죠. 데이트 기능과 3개의 핸즈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며 성능과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40mm의 사이즈의 러그트러그도 짧은 편이라서 손목 위에서 컴팩트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여성이 착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사이즈고 디자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밀리터리 워치로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남성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온 모델이라고 봅니다. 재질과 두께 등의 이유로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약 58g 정도의 무게를 지닌 제품입니다. 이 시계가 컬러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타일이 다 다르게 다가오네요. 가장 무난한 거는 올블랙 컬러라고 보고 밀리터리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면 골드 베이지나 그린 컬러가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거를 원하면 이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리죠.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보죠. 장점이 많습니다. 개성 있는 밀리터리 디자인에 사이즈도 적당하면서 가볍고 재질이나 마감도 우수한 편이죠. 나토 밴드도 깔끔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스위스 메이드 빅토리녹스 브랜드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겠네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이 시계의 가장 큰 약점은 시인성이죠. 다이얼 내 인덱스를 다이얼 컬러와 톤온톤으로 처리를 해서 시인성이 좀 떨어지네요. 베이지나 그린 모델은 대비가 확실해서 잘 보이는 편인데 그레이와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쉬워지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광이 시브렌즈에만 약간 처리되어 있다는 점도 좀 아쉽죠. 밀리터리 스타일로 나왔는데 기능은 밀리터리가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느끼는 건데 빅토리녹스는 확실히 좋은 브랜드라고 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구형 인펀트리 모델을 접해봤는데 심플하면서도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죠. 견고한 군용 나이프를 만드는 브랜드의 이미지 속성이 시계의 라인업에도 잘 녹여내고 있다고 봅니다. 50에서 60대 달러대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괜찮은 편이라서 이런 스타일의 시계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브랜드 베리오의 유니크한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앞서서 저는 베리오 측으로부터 시계를 협찬받아서 리뷰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베리오는 2016년에 탄생한 싱가폴 브랜드로 시계와 스트랩, 관련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독창적인 디자인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과거의 시계들에서 볼 수 있는 빈티지한 디자인을 잘 재해석해내고 있죠.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1918 트렌치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사용한 트렌치 워치를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참호 시계를 의미하는 트렌치 워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해온 손목 시계의 보급화와 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공격이나 돌격 등의 작전에서 정확한 시간이 필수적인 전략 요소였는데 기존의 회중시계가 사용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쉽고 휴대하기 좋은 손목시계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베리오의 1918 트렌치는 그런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스토리에 경의를 담아서 개발된 오토매틱 시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18에서 트렌치 모델은 현재 368달러에 판매 중이며 연말 세일이라 8% 할인가에 구입이 가능하고 배송비는 무료이죠. 베리에이션은 다이얼과 케이스, 분트 스트랩의 컬러에 따라서 총 11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네요. 분트 스트랩의 경우 시계에 따라서 원하는 컬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옵션으로 30달러를 더하면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크림 컬러 다이얼의 오렌지 인덱스, 카멜 브라운 분트 스트랩으로 매치가 되어 있죠. 37mm의 동글동글한 케이스가 앙증맞게 보이고 컬러감도 개성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계가 과연 어떤 사양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37mm, 러그 트러그는 45mm, 두께는 10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재질의 분트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폭은 18mm이죠. 글라스는 내부 AR 코팅이 되어 있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에나멜 다이얼의 6시 스몰 세컨드,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디자인은 유니크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구조에 빈티지한 인덱스가 올드해 보이지 않고 현대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네요. 직경이 37mm로 작게 나와서 작은 사이즈 시계를 원하셨던 분들이 선호할 만하죠. 케이스가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전체적으로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고 윗부분 베젤 쪽에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유선형의 회중시계를 작게 축소한 것 같네요. 글라스는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가서 시계의 둥근 형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죠. 도명 아크릴은 아니지만 빈티지한 감성을 나름 지니고 있습니다. 글라스 안쪽의 다이얼은 크림 컬러의 에나멜 베이스이며 외곽의 눈금, 인덱스는 오렌지 컬러의 아라빅 인덱스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이얼 상단에 베리오 로고, 하단에 초를 나타내는 스몰 세컨드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네요. 중앙의 시브렌즈는 카데드랄 형태이며 아라빅 인덱스와 함께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오렌지 컬러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그린 컬러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3 슈퍼 루미노바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측면을 살펴보죠. 두께는 10mm로 오토매틱 치고는 살짝 슬림한 편입니다. 독특하게 용두가 4시와 5시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양파 용두이며 앞부분에 베리오 심벌이 각인되어 있네요. 용두의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용두를
모드를 뽑으면 시분 조정이 가능하며 데이트 캘린더가 따로 없어서 오전 오후의 구분이 필요는 없죠. 그와 동시에 무브먼트에 핵 기능이 있어서 스몰 세컨드의 핸즈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하죠. 잠글 때는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밴드는 분트 스트랩으로 중앙에 손목을 감싸는 패드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죽은 크레이지 호스 레더이며 카멜 브라운 컬러로 황토색에 가깝죠. 밴드가 두께감도 있고 가죽의 질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수준입니다. 단 표면 재질이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가죽인데 오래 사용하면서 태닝이 되면 빈티지한 느낌이 더 잘 살 것 같네요. 밴드가 와이어 러그에 장착된 형태인데 일반 시계와 달리 스프링바가 없고 케이스에 고리처럼 달려있죠. 줄질을 하려면 전용 밴드 혹은 나토 밴드만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밴드 탈착은 후면에 일자 나사를 풀어야 하는 방식이며 손목에 패드를 빼고 착용해도 잘 어울립니다. 러그 폭은 18mm이며 버클은 폴리시드 스틸 재질에 로고가 작게 각인이 되어 있죠. 이 시계는 줄질이 잘 받는데 제공받은 베리오 18mm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패브릭 나토 밴드를 장착했는데 잘 어울리네요. 밴드 컬러에 따라 밀리터리 스타일을 더 잘 살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레이 가죽 나토 밴드로도 교체를 해봤는데 무난한 컬러감에 캐주얼하게 착용할 만하네요. 베리오가 스트랩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입할 때 옵션으로 더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계의 후면을 살펴보자.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는 솔리드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1차 대전 군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각인되어 있네요. 시스루와는 다른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외곽에는 1918, 재질, 방수, 오토매틱, 사파이어, 그리고 싱가폴 표기가 되어 있죠. 케이스를 오픈하면 미오타 82S5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용 무브인 82 시리즈에서 핵 기능이 있는 모델이죠. 성능은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8초,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빈티지 스타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라 트렌디하게 느껴집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손목에 부담이 없고 분트 스트랩의 착용감도 좋은 편이죠. 그리고 컬러에서 오는 시인성도 우수합니다.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시계라고 보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만 그럴싸한 패션워치가 아니라 나름의 스펙도 우수한 시계이죠. 무반사 코팅의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에 일본산 오토매틱, 100m 방수 등 준수한 사양을 갖췄으며 디자인도 유니크합니다. 가격은 각자의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취향만 맞으면 납득할 만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죠.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해밀턴 카키필드의 디자인을 따라한 쿨루제란 브랜드의 시계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브랜드는 티타늄 소재의 시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일 시기에 몇 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죠. 소개하는 KVX4211 모델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0대에 판매 중이며 저는 세일 시기에 $52 정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높아서 체감하는 가격이 높아졌는데 일반적으로 7에서 8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시계는 블랙 컬러의 다이얼 베이스에 인덱스 컬러에 따른 두 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카키 인덱스 모델이죠. 오리지널인 해밀턴 카키필드가 가성비 입문용 필드워치로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역시 카피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어떤 부분이 괜찮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부터 살펴보자. 케이스의 재질은 티타늄이며 직경은 41mm, 러그 트러그는 49mm, 두께는 9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재질의 폭은 20mm이죠.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고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3시 데이트 캘린더가 있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디자인은 밀리터리 스타일을 잘 살리고 있고 단조로운 듯한
하면서도 레이아웃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리지널의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케이스부터 보면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살짝 어두운 빛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과 베젤 엣지는 폴리시드, 전면부는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셀렉터로 측정을 해봤는데 맞게 확인이 됩니다. 안쪽의 다이얼은 블랙보다는 다크 그레이에 가까워 보이며 빛을 받으면 더 밝아 보이는 감이 있죠. 다이얼의 외곽에는 5단위 표기와 0.2단위의 촘촘한 눈금이 들어가 있고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카키 컬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스에 썬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으며 면분할을 통해 가운데 원형면은 매트하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가운데 원형의 외곽에 24시간계 표기, 상단에 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하며 중앙에는 10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죠. 야광은 이 3개의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서 그린 컬러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평범한 수준이며 시인성은 우수한 편이네요. 그럼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가 9mm로 꽤 슬림한 편이며 용두도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용두의 측면에는 K자 각인이 은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픈은 푸시풀 방식에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정, 1단에서는 날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악어 가죽 패턴의 블랙 컬러 스트랩이며 속에는 카프 스킨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표면은 부드럽게 무광 처리되어 있으며 품질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폭은 20mm이며 탱버클에는 별다른 표기는 없고 나름 퀵 릴리즈 방식이라서 줄질하기에는 수월해 보이네요. 시계의 디자인과 컬러가 단조로운 편이라서 줄질을 잘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밴드들로 줄질을 해봤는데 다른 컬러의 가죽 밴드나 나토 밴드가 잘 어울리고 여름에는 메쉬 밴드로 매치를 해도 괜찮을 듯 싶죠.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스크루백 케이스도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며 중앙에 로고, 외곽으로 재질, 방수 등의 표기가 되어 있죠. 오픈을 해보면 일본 세이코 앱손의 VX42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핸즈와 3시 데이트 창을 구현하는 기본형 쿼츠이며 일본 무브라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올 티타늄이라서 상당히 가볍다는 게 강점인데 실제로 50g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시계입니다. 그와 동시에 디자인이나 컬러감은 무게감 있게 나와서 가볍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은은한 다크 그레이 베이스에 카키 인덱스가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고 시인성도 좋은 편이네요. 줄질도 잘 받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시계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전 이 시계를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티타늄 케이스에 사파이어 글라스, 일본산 쿼츠로 준수한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오리지널의 우수한 디자인을 잘 살려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60 전후의 가격은 시계의 완성도에 비해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오리지널이 38mm 모델이 인기가 많은데 41mm만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다가오긴 하죠. 41mm가 일반 남성 손목에 부담 없는 사이즈이긴 하나 사이즈 옵션을 더 늘렸으면 좋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도 티타늄 모델을 41mm 쿼츠로 낸 부분은 이 시계가 지닌 나름의 특징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피캣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필드워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러스라는 브랜드의 RJ655AX9란 쿼츠 모델입니다. 우선 로러스 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국내나 아시아권에서는 보기 힘든 브랜드이죠. 바로 세이코의 서브 브랜드로 82년도에 유럽에 런칭한 이래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이코가 펄사나 알바와 함께 세계 시장에 전략적으로 런칭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로러스는 국내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아서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하는 게 쉬울 겁니다. 저는 이 시계를 이베이에서 영국 셀러한테
보증서와 박스 없는 제품으로 배송료를 포함해서 29유로 약 45,000원에 구입을 했죠. 풀세트는 8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박스 있는 제품 구매를 권장하는데 이 박스 없는 EMS 배송은 충격 등에 의해서 고장이나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루미브라이트는 세이코사에서 개발한 야광 페인트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루미너스 도료는 방사성 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루미브라이트는 이 방사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축광 도료이죠. 소개에는 일반적인 방사성 야광보다 더 밝고 지속력이 좋다고 하네요. 로러스의 이 모델은 서브 브랜드로서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다이얼 전면에 처리가 돼서 일반 시계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타이맥스 인디글로 모델들과 비교할 만한데 필드워치로서도 포지션이 많이 겹칠 수 있어 보이죠. 자, 그럼 과연 이 시계가 쓸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37mm, 러그 트러그는 42.5mm, 두께는 9mm이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의 나토 밴드이며 폭은 18mm입니다. 글라스는 미네랄로 보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그리고 특징은 데이데이트 창이 존재하며 다이얼에 루미브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디자인은 밀리터리 스타일로 다이얼의 시인성이 좋네요. 케이스의 사이즈는 37mm 밖에 안 해서 손목이 얇은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깨끗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죠. 심플한 형태의 베젤은 살짝 곡선형으로 솟아올라 있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이며 안쪽으로 그린 야광 컬러의 다이얼 판이 보입니다. 다이얼의 인덱스는 외곽으로 초와 분단위 눈금이 있고 그 안쪽으로 시단위의 아라빅 인덱스가 위치하죠. 그리고 안쪽에는 더 작게 24시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상단에는 로러스 스포츠라는 로고가 위치하고 하단에는 루미브라이트 1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위치하며 중앙에는 10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죠. 이 핸즈들은 블랙 컬러로 야광 기능이 없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이얼 표면이 야광이라서 핸즈와 인덱스들은 반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어두운 곳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밝고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력도 좋고 발광도 잘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더라도 살짝 그늘진 공간에서도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가 9mm로 슬림하죠. 시계가 작고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여진 형태이며 좀 작아서 조작이 수월한 편은 아니죠. 용도를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 1단에서는 날짜와 요일 조절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그레이 컬러의 나일론 밴드로 나토 밴드 형태입니다. 재질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너무 흐느적거리네요. 전체적인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서 17.5cm인 제 손목에서도 거의 끝에 끼워야 하죠. 마치 어린 학생용으로 나온 것 같네요. 길이도 짧은데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밴드 루프인데 사실 2개가 있었는데 고정되는 루프가 뜯어져 나가더라고요. 접착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밴드 품질이 아쉽네요. 저라면은 밴드 줄지를 추천드리며 이 밀리터리 디자인에는 그린 나토 밴드가 꽤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루백 솔리드 케이스이며 중앙에 로고와 재질, 방수,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죠. 케이스를 오픈하면 세이코사의 VJ33B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 계열 브랜드라서 당연히 세이코 무브가 장착되어 있네요. 3개의 핸즈와 데이데이트 창을 갖춘 쿼츠 무브먼트이며 성능이나 품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37mm라서 확실히 작고 아담하게 느껴지네요. 얇고 가벼워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다는 걸 잊을 정도입니다. 무게가 43g 정도니까 엄청 가볍게 나온 시계이죠. 디자인이 튀지 않고 심플한 편이라서 복장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링도 가능해 보이죠. 가지고 있는 18mm 밴드가 한정적이라서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계는 나토 밴드 말고도
가죽줄이나 메쉬밴드와도 잘 매치되니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계의 평가를 해보죠. 저는 이 시계를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밴드의 품질을 들 수 있겠네요. 컬러감은 좋은데 질이나 견고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갖출 만한 스펙이죠. 반면에 장점은 루미브라이트 다이얼로 좋은 야광 성능을 보인다는 것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남녀노소 손목둘레에 관계없이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이코의 후광이 있는 브랜드라서 이 브랜드 가치도 나름 있어 보이네요. 저는 이 시계를 단품만 4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모델을 고려한다면은 돈을 더 지불하고서 풀세트로 구입을 하는 게 나아 보이죠. 10만원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 제품과 비교해볼 만한 타사 모델이 타이맥스 캠퍼나 MWC, 베르투치 등의 시계들이 있겠네요. 나중에 차차 구입하면서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알바라는 브랜드의 밀리터리 스포츠 시계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알바라는 브랜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이코의 서브 브랜드이죠. 알바라는 네이밍이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로 새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들리죠. 마치 아르바이트의 줄임말로 인식이 돼서 좀 다른 의미를 연상시킵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1979년에 런칭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로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세이코의 후광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알바라는 이름 앞에 세이코를 항상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이코의 제품 라인으로 인식시키기도 하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APBS 137이란 모델이고 이 시계는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3가지 옵션이 있으며 리뷰하는 제품은 올블랙 모델이죠. 베젤과 다이얼의 디자인이 많이 본 듯한데 바로 루미녹스와 비슷한 인상을 주죠. 저는 이베이에서 일본 셀러에게 41달러, 한화로 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가 제가 볼 땐 최저가로 보이네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시계가 쓸만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의 41mm의 직경, 45.5mm의 러그폭, 10.8mm의 두께를 하고 있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의 블랙 나토 밴드이고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아크릴 글라스이며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쿼츠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100m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특징으로는 재질 탓인지 36g으로 매우 가벼운 시계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계의 디자인이 우수합니다. 베젤과 다이얼에 인덱스가 빼곡하게 들어가서 밀리터리 컨셉을 잘 살리고 있죠. 케이스는 블랙의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일단 베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단방향 로테이팅이며 조금 뻑뻑한 감이 있고 소리가 큽니다. 돌릴 때마다 딱딱거리는 게 제가 전에 리뷰했던 에머치 아쿠아 43과 흡사한 느낌을 받았죠. 사실 이 두 제품은 디자인이 살짝 다르긴 한데 비슷해 보이는 점이 많죠. 뭐 색상이나 사이즈, 사양 같은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차이라면은 알바는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고 에머치는 강화 플라스틱이란 점이겠죠. 다시 넘어와서 블랙의 베젤에는 분표기가 되어 있으며 아라빅 인덱스와 시간 눈금의 야광 처리가 되어 있죠. 안쪽으로는 레드 컬러로 24시간계 아라빅 표기가 되어 있고 상단에 로고, 하단에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시분초 핸즈가 위치하고 있고 시핸즈는 주사기 모양, 분핸즈는 에로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광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 시계의 야광 성능은 세이코 계열의 제품답게 꽤 쓸만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베젤에도 처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죠.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약 11mm로 적당한 두께감을 보이고 있고 용두가 실버 컬러로 올블랙 케이스와는 대비를 보여주네요. 용두가 큰 수준인데 이 용두를 포함하면 케이스가 45mm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용두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진 형태이며 데이트 창이 없는 모델이라 뽑기만 하면 시분 조절이 가능한 간단한 조작성을 보여주고 있죠. 가끔은 오전 오후 구분이 필요 없는 논데이트가 좀 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네 방향으로 나사 오픈식 케이스백이며 브랜드명과 재질, 방수 등이 표기가 되어 있죠. 케이스를 오픈하면 세이코사의 V501G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Q&Q가 시티즌 계열사인 미요타 쿼츠를 장착했듯
알바는 세이코사의 부품을 쓰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다음은 밴드입니다. 블랙 컬러의 직물 나토 밴드인데 나일론 소재이죠. 새 제품이라서 뻣뻣한 감이 있는데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단 밴드의 길이가 일반 사제 나토에 비해서 좀 짧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심한 수준은 아니고 손목이 18cm 이상으로 두꺼운 분들한테는 짧게 느낄 정도이죠. 밴드가 솔리드한 블랙이라서 단조롭기는 한데 사례를 보면은 다른 컬러의 나토 밴드부터 가죽 밴드나 러버 밴드도 잘 매치되는 것 같죠. 손목에 착용을 해봤는데 매우 가벼워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찰만한 시계입니다. 시계가 너무 가벼워서 장난감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재질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무게이긴 하죠. 시계의 디자인에 비해서 직경도 41mm로 작게 나와 있어서 손목이 얇은 분들한테도 큰 부담 없이 찰만해 보이죠. 제가 체감하는 사이즈는 39mm 정도였습니다. 컬러가 올블랙이고 밀리터리 디자인이라서 캐주얼이나 스포티브한 복장에 어울리고 줄질에 따라서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시계에 대한 제 평가를 말씀드리면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5만원 이하의 밀리터리 쿼츠를 고려한다는 전제에서는 최종 후보에도 올려볼 만해 보이죠. 우선 장점은 디자인과 야광,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저까지만 세이코 서브 브랜드 알바의 브랜드 파워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반면 단점을 꼽자면은 조금 가벼운 장난감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긴 하죠. 좀 더 재질의 변화를 줘서 묵직함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죠. 알바에서도 저렴한 축인 이 시계는 가격대에서 알리발 중국 시계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카시오의 저가 라인이나 QNQ와 비교할 만하죠. 특별한 우위는 없겠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카시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내에서 알바에 대해서 세이코 하위 호환 정도로 인식을 하거나 알바 사느니 세이코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뭔가 저평가되고 있는 기분이죠.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가 시계 리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또 상당히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브랜드 파워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알바 제품은 처음 접해보긴 했는데 몇 개 더 다뤄보면은 좀 확신이 생길 것 같긴 하죠.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밀리터리 스타일의 시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성비 파일럿 워치 브랜드로 유명하죠. 바로 아디스의 쿼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루미녹스사의 이보 네이비실 모델과 매우 흡사한 시계입니다. 다이얼은 일반 모델을 따르면서 베젤은 블랙아웃 모델과 흡사한 형태이죠. 오묘하게 섞어서 만들어낸 제품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 팔리는 모델이고 평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3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 26에서 27달러에 구입이 가능하며 나토밴드의 컬러와 브레이슬릿 모델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옵션을 지니고 있죠. 나토밴드는 26달러, 브레이슬릿 모델은 27달러로 차이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시계는 브레이슬릿 모델입니다. 흔히 루미녹스 스타일의 시계에다가 녹스라는 이름을 붙여 쓰곤 하는데 과연 이 시계가 아디녹스라는 이름을 쓸만한 오마주 시계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알로이 재질에 직경은 용두를 제외하고 45mm, 포함을 하면 51mm이며 러그 트러그는 51mm, 두께는 13.5mm이죠. 밴드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폭은 22mm입니다. 글라스는 강화 미네랄이고 무브먼트는 일본산 미오타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여주죠. 특징으로는 루미너스 튜브가 핸즈와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루미녹스처럼 트리튬 캡슐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시계는 루미녹스를 그럴싸하게 잘 따라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로서 디자인이 우수하고 복잡한 다이얼임에도 좋은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케이스 재질이 블랙의 무광 알로이인데 보기보다 단단하고 무게감도 있죠. 소재 자체가 저렴해 보이진 않네요. 베젤은 루미녹스 이보 네이비실 블랙아웃 모델과 흡사하며 음각 처리된 인덱스들의 컬러 처리가 안 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야광점과 함께 분단 위로 아라빅 인덱스와 눈금 처리가 되어 있으며 5분 단위 표기는 살짝 튀어나온 형태이죠. 그리고 엣지 부분은 잘 자란 톱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단방향 로테이팅이 되며 뻑뻑해서 돌리기가 쉽진 않죠. 클릭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12시 인덱스와 클릭이 살짝 어긋나죠. 솔직히 말하면 베젤 액션은 꽝입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강화 미네랄 글라스이며 블루 컬러의 코팅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안티 글레어 코팅으로 눈부심을 방지한다고 소개가 됩니다. 케이스가 용두를 제외하고 45mm로 큰 사이즈인데 크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러그 트러그가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베젤 안쪽의 다이얼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챕터링에서는 그린색의 루미너스 튜브가 시간 위치에 가로로 박혀 있으며 분단위 눈금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 다이얼에는 아라빅 인덱스가 위치하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존재하네요. 더 안쪽으로 아주 작게 24시간계 표기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아디스 다이브 로고와 하단에는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핸즈는 10분초로 작동하고 있으며 야광은 각 핸즈들과 인덱스, 베젤의 야광점에 처리가 되어 있죠. 전부 그린 컬러의 야광 가운데 독특하게도 12시 인덱스만 블루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광은 가격 대비 쓸만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은 측면을 살펴보죠. 시계의 두께가 13.5m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소개에 나온 15.6mm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두꺼운 시계는 아닙니다. 측면의 용두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여진 형태인데 용두가 상당히 큽니다. 케이스가 용두를 포함해서 51mm나 되는 걸 보면 용두만 5mm 정도나 되죠. 푸시풀 방식으로 크기가 커서 조작이 편한데 용심의 길이 조절이 잘못된 건지 용두와 케이스 사이에 0.5mm 정도의 살짝 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체크가 미흡해서 이 시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는 2단에서 10분 조절이 되며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하죠. 작동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밴드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블랙 무광의 3연줄 브레이슬릿으로 링크 부분의 각진 형태가 밀리터리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죠.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러그 폭은 22mm이며 엔드링크가 없는 구조임에도 러그와 밴드의 틈이 적은 형태이죠. 스프링바와 케이스의 간격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 밴드를 끼워본다면 상당히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고 있던 사제 밴드로 장착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컬러를 사용해도 다 커버가 될 것 같아 보여서 취향에 맞게 줄질을 하면 될 것 같죠. 돌아와서 브레이슬릿의 버클은 락킹이 되는 푸시 버튼 3단 폴딩 클래스프이며 큰 특징은 안 보이네요. 후면을 살펴보면 실버 컬러의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루백 케이스가 보이죠. 중앙에 로고 심벌과 외곽의 모델명, 재질, 방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미오타사의 212로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3개의 핸즈와 3시 방향의 데이트 창이 구현되는 기본형 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우선 사이즈는 전혀 크게 안 느껴지네요. 일반적인 42에서 43mm 시계 정도의 체감입니다. 두께나 무게가 적당한 편이라서 손목에 감기는 느낌이 좋네요. 케이스와 밴드가 무광 블랙의 스틸 재질이라서 묵직하고 이 가격대의 시계치고는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밴드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게 연출이 가능한데 나토 밴드가 좀 더 밀리터리 스타일에 가깝고 브레이슬릿 모델은 캐주얼한 투러치로 착용이 가능하죠.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고려해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단점이 꽤 보입니다. 리뷰하면서 언급을 했던 베젤 액션은 지속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좀 부드러워지는 감이 있죠. 그래도 그리 좋은 클릭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12시 인덱스와의 정렬이 어긋나는 점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 외에 용두와 케이스의 틈이 살짝 발생하는 부분들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는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스펙으로 봤을 때 케이스와 글라스의 재질도 살짝 아쉽죠. 그럼에도 장점도 꽤 있는 시계입니다. 준수한 디자인과 야광 성능, 편안한 착용감과 좋은 시인성은 장점으로 꼽을 만하죠. 그리고 $27라는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저렴한
저렴한 가격에 루미녹스 맛이 나는 밀리터리 워치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시계는 중국산 저가 쿼츠 시계치고는 꽤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죠. 저렴한 루미녹스 스타일의 밀리터리 워치를 찾는 분들에게는 최종 후보에도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가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